모발 건강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발 건강 핵심이요? 머리카락 뭘로 돼 있을까요? 단질? 세포. 단백질이 많거든요. 아, 단백질. 단백질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핵심적인 영양 성분이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아미노산, 예.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모발의 주요 성분이고 이제 총 18가지 아미노산이 이 모발 단백질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발에 필요한 그런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게 탈모 예방에 있어가지고 핵심 조건 중에 하나다. 탈모라는 게 약간 모발의 어떤 영양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빠지거나 뭔가 좀 부족할 때 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용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왜 다이어트 너무 극심하게 하면 오죠. 머리카락 빠지는 와요. 경험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이런 아미노산 보충이 되지 않으면 그럼. 탈모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 아미노산의 상당수가 우리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을 이루는 핵심 성분이 됩니다. 네. 때문에 이제 양질의 아미노산이 공급되면 당연히 케라틴 합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발이 좀 더 굵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이 노란 이 기장에 아미노산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모발에 있는 아미노산 18종과 이제 일치하는 그런 아미노산 종류가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기장에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과 모발의 아미노산이 똑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장을 먹으면 모발에 꼭 필요한 그런 아미노산을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또 그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하면 좋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바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요. 메티오닌. 네, 케라틴 합성에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메티오닌 아미노산입니다. Do you know 메티오닌? 예. 메티오닌. 네. 메티오닌 알아야죠. 예. 뭡니까? 뭡니까? 예. 메티오닌은 우리 사람한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아미노산인데 이 생쥐한테 메티오닌이 부족한 그런 식단을 먹였더니 탈모가 이제 바로 진행이 됐고 털이 빠지고. 네. 메티오닌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네. 이제 모발 성장이 재개됐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은 모발 유지를 하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걸 이제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메티오닌. 예, 중요하네요. 게다가 이 메티오닌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할 수가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외부에서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이 놀랍게도 이 기장에 그 메티오닌이 풍부해서 케라틴 합성 그리고 모발 성장 또 굵기 유지 머리카락 건강에 필요한 이런 영양들을 우리가 한 번에 또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장에 대해서 의외로 생소하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예, 참 강력한 건물이었네요. 네. 예, 더 놀랄 게 있을까요? 더 놀랄 게 많이 있죠. 맞습니다. 예. 기장의 진짜 매력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네. 기장은 이 모발의 성장기를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곡물로도 유명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탈모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장기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이제 키 크고 이건데 머리카락도 성장기가 있나요? 그럼요. 모발도 성장 주기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일생 동안 약 10번의 성장과 탈락을 반복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모발 성장 주기라고 합니다. 네네. 문제는 탈모가 진행되면 성장기가 짧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성장기를 길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기를 길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네. 이 성장 주기가 특히 여성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남자랑 또 것입니다. 달라요? 거기 성장기도요? 네, 여성이랑? 조금 더 취약하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변화,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요. 보통 여성은 뭐 출산 전후 그리고 갱년기 전후로 해서 이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제 휴지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여성 탈모의 상당수가 이런 휴지기 탈모에서 또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이 기장이 극복하게 도움을 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 기장이 도움을 준다? 보통 성장기는 2년에서 8년 주기이고 네. 휴지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주기입니다. 이 시기가 탈모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요.
이 기간을 잘 관리해야지 모발이 다시 성장기로 돌아올 수 있어요. 휴식을 잘 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성장기를 늘리고 휴지기 상태의 모발을 성장기로 좀 빨리 전환시키면 좋겠다. 휴지기가 길어지고 성장기가 짧아질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휴지기가 6개월 이상 길어지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모세포의 증식이 떨어지고 케라틴 합성도 멈춥니다. 그 결과 모낭이 위축되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공간이 점점 좁아져 모발은 점점 더 가늘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장기가 짧아지면서 새로 나오는 머리카락도 약하고 가늘어지는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 기장이 궁금한 게 어떻게 이 성장기를 늘려주나요? 그건 바로 이 기장 속에 있는 밀리아신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밀리아신, 이번에 또 밀리아신입니까? 네, 메티오닌 얘는 뭐예요? 밀리아신. 네. 밀리아신. 네, 밀리아신. 근데 이 밀리아신은 그 모모세포의 대사와 증식을 좀 촉진을 해서 성장기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미 휴지기에 들어간 그런 모발 역시도 너 이제 이렇게 쉴 때가 아니야. 빨리 성장해. 이렇게 성장기로 좀 다시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돕습니다. 빨리빨리 깨우는구나. 네. 실제로 이제 그 임상 연구도 있는데요. 네. 12주 동안 케라틴의 핵심 성분인 밀리아신을 섭취한 여성들이 이제 휴지기 모발 밀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고 또 두피 건조증이나 모발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정수리 두피에다가 밀리아신을 7일간 투여를 했더니 네. 이제 모모세포가 140%나 증가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장에서 추출한 걸로. 네, 이 사진 보시면은요, 이제 네네. 모낭에서 모모세포가 손상돼가지고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상된 거 저기. 네. 예. 이제 여기에 이제 밀리아신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네. 빨개졌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는 상태 모발 세포에다가 케라넷의 핵심 성분인 밀리아신을 투여를 하니까 네. 이제 거기에 있는 모모 세포가 있는 모낭 아래쪽이 빨갛게 활성화가 된 거죠. 좀 활성화가 된 거죠. 약간 활력이 도는 거, 피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자팍 노트 안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네. 탈모가 있는 실험용 쥐를 나눠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탈모를 유발한 대조군이고요. 그리고 탈모를 유도한 동물에게 또 기장씨 오일을 같이 투여한 그룹이 실험군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기장씨 오일을 투여한 그룹에서 모낭의 크기가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낭의 크기가 네, 확실히 좀 봐도 네, 커진 것 같다. 좀 네. 동글동글한 게 커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모낭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오히려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머리카락이 수가 빠지는 있죠.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예. 모낭세포가 커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좀 집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커졌다. 그렇죠. 이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이 좀 더 넓어졌고. 평수가 넓어졌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굵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기반이 좀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장이 우리 모발 건강에 이렇게 깊게 관여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밀도 알아봐야죠. 예, 두 친구잖아요, 밀. 그럼요. 예. 밀은 이제 쉽게 말해서 모발과 두피가 좋아하는 영양소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집합체. 같은데요. 밀 추출물에는 인지질하고 지방산 같은 그런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네. 플라보노이드 같은 그런 생리 활성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글루코실세라마이드라고 하는 핵심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제 이 성분은 모발과 피부를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하는 이제 그런 물질로 네.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는 두피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여성들한테 이 밀 추출물을 12주 동안 섭취를 시켰더니 네. 피부 수분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이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네.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렇죠. 네. 두피니까. 네, 피부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탄탄하려면
두피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건 맞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세라마이드는 이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핵심 성분이에요. 세라마이드가. 네. 예. 그래서 밀 속의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라는 이 성분은요, 두피 보습을 유지해서 모낭 환경을 좀 안정화를 시켜주고 모발 건강이 좋아지는데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두피샵 가면 저런 거 찍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네, 건강한 상태고요. 이제 점점 갈수록 붉어지죠. 조금씩 각질이 좀 더 많이 쌓이고 네. 좀 더 건조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진은 마치 그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좀 균열이 좀 보이죠. 네, 이렇게 두피가 과도하게 건조하거나 또 반대로 피지가 좀 과다하거나 이런 염증 반응이 있어서 모낭 부위를 좀 막을 경우에는 탈모의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탈모를 이야기할 때 이 머리카락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심겨져 있는 두피, 즉 땅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두피와 모발이 이렇게 다른 어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상호 의존적인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요? 두피 관리의 기본은 결국 두피 청결이다. 두피 청결. 네. 그리고 올바른 세정 습관입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세정 습관.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감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손가락으로 이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손톱으로 하면 큰일 나요. 맞습니다. 우리 태토들 그냥 목탕 가면 손톱으로 그냥 막 시원하니까. 뻑뻑뻑뻑 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안 좋았더라고요. 예, 후회가 되더라고요. 케라넷은 이제 두피 보습이나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세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실제 이제 한 임상 연구에서 여성 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이 밀 추출물로 머리를 세정을 했을 때, 네. 모발 세정을 했을 때 모발의 강도, 뭐 매끄러움, 윤기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모발이라는 게 이제 얇아지는 거를 최대한 막아내야 된다.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카락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두피 케어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 예방이 그래서 된다. 제가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준비한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건강한 모발하고 탈모 모발의 상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재현을 너무 해봤는데요. 다른데요? 오른쪽이 저 힘이 없는 거죠 지금? 네. 어.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강한 모발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고 두꺼워가지고 마치 튼튼한 장대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예. 반면에 탈모 모발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가늘고 힘도 없어가지고 금방이라도 툭 하고 뽑힐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네, 힘이 없어 보이네요. 예. 여기에 계란에 추출물을 부으니까 이제 가늘고 약해 보이던 모발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이 힘이 영양분이 좀 생기고 공급되니까. 또 점점 굵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건강한 모발처럼 이제 점점 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영양분이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되니까 실제로 케라넷이 그런 모발 굵기 그리고 밀도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케라넷을 섭취시켰을 때 모발의 두께가 약 72% 증가하고 또 모발의 풍성도는 약 92% 그리고 모발 밀도는 무려 2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케라넷이 두피의 환경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모근 세포의 활력 역시도 높여서 모발이 좀 더 건강하고 탄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다양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왜 여성분들은 탈모 때문에 고민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 케라넷이라는 그런 물질에 대한 연구가 최근 10년 사이에야 이제 좀 본격화가 됐어요. 얼마 안 됐군요. 그 전까지는 뭐 이제 기존 약물 또 시술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법이었고 네네. 케라넷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유래 성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모발 성장, 두피 건강을 동시에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캐라넷을 모발 상태가 완화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캐라넷. 그래서 제가 그 뒷받침하는 논문들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바쁘시네요. 예.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건 2023년에 뉴트리언츠에 실린 아주 의미 있는 논문인데요. 이 연구팀이 휴지기 상태의 모발을 대조군으로 뒀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기장과 밀의 복합 추출물인 캐라넷을 처리해서 비교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에 비해서 대조군에 비해서 조금 더 두꺼워져 있는 것을 두꺼워졌다. 발견을 하실 수가 예. 있죠. 결과가 꽤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휴지기 상태의 모발을 성장기로 전환시키는 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캐라넷이 모낭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모발 성장의 핵심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성장기에 필요한 그런 성장 인자들도 풍부하게 늘려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이 좀 더 탄력 있고 또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튼튼한 기초 체력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 것이죠. 궁금한 게 기장 많이 먹고 밀 많이 먹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밥에다가 하듯이 쪄가지고 좀 먹는다든지 아니면 기장 삶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짜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쭉 짜가지고 그걸 뭐 머리에 바른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빵 많이 먹고 이렇게. 지금 이제 또 뭐 왜냐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시장 가가지고 이제 기장이랑 밀 사가지고 이걸로 밥을 지어서 좀 먹을까 뭐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장하고 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죠. 개그를 하시는. 예. 뭐든 많이 먹으면 살찌죠. 아, 그럼요. 네. 그 거기다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기장에서 추출이 되는 밀리아신이라는 성분이요. 열하고 빛에 약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리포좀 공법인데요. 네. 밀 추출물 속에 들어있는 글코실세라마이드가 밀리아신을 감싸가지고 이 안정성을 높여주고 흡수율까지도 높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발하고 두피에 더 잘 이런 성분들이 전달되도록 만든 그런 기술 덕분에 이제 이 캐라넷의 효과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밥을 해 먹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뭐 언뜻 든 생각이 뭐 빵이라든지 이런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성분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캐라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섭취 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을 높이고 또 흡수율도 높인 그런 캐라넷인지를 잘 선별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런데 과다 섭취하시면은 복통이나 설사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일 섭취량 지키시기 바랍니다.